자,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에 앞장섰던 이상돈 교수죠.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까지 지냈는데 현 정부를 실패한 정부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20개월을 허송세월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되면은 일단 대국민 약속 이런 것이 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그야말로 관료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볼 때 20개월은 다 허송세월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참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제가 거짓말하는 게 되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성공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기대가 거의 무산돼 버린 것에 대해서 저도 네. 참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돈 교수,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는데 굉장히 공을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를 하네요. 네. 예. 이상돈 교수는 이미 그 새정치연합의 합류 시도가 있기 전부터 그 박근혜 정부가 초기에 개혁을 해야 된다. 초기의 개혁은 그 관료 사회의 개혁과 그리고 또 인사 문제에 대한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명분상 멀어진 하나의 계기가 되겠습니다. 예.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 박근혜 정부의 문제가 되는 것이 이상돈 교수 입장에서 봐서는 개혁 부분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사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타가 쏟아졌는데 최근에는 바로 이 비선 논란이 벌어지면서 박지만 라인을 이렇게 청와대 비선 라인에서 견제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3명의 어떤 핵심 박지만 측근을 정리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 논란 속에서도 이현수 기조실장, 국정원 기조실장은 살아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 정부는 가장 문제가 인사인데요. 인사의 투명성도 없거니와 이 정부 핵심 인사들이 나가고 오가는 데 대한 설명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 예.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국정원에서요, 애초에는 이현수 기획조정실장의 그 교체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년을 넘겼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며칠 전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의를 전달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원의 설명과 청와대의 설명이 도무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현수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내부에서 이 자리를 노리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비선 조직이 이현수 실장을 교체를 시도한 거 아니냐. 예.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실패, 통계로도 좀 드러난 것 같아요. 이번에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바로 자료인데 역대 정부 인사청문 대상자 낙마율을 야당 의원이 공개를 했죠. 조수진 차장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박근혜 정부 57명 중에 9명이 낙마했습니다. 예. 15.8%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수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명 중 1명꼴로 낙마를 했다는 거죠. 예. 이명박 정부는 111명 중 10명이 낙마해서 9%. 예. 노무현 정부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 참사라고 비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78명 중 3명이 낙마해서 낙마율이 3.8%였습니다. 자, 낙마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장관, 총리 후보자만 해도 3명이 낙마를 했었는데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낙마를 했네요. 지금 보니까 이름들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다시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텐데 결국에는 국회의 문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선을 했다가 결국에는 좌초된 분들의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자, 박성훈 논술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과거 정부에 비해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언론과 또 야당이 유독 더 집요하게 문제를 캐고 뭔가 바뀐 제도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한 게 있습니까? 유독 심하게 야당과 언론이 했다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눈높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른바 4대 종목이라고 해서 그 부동산 투기라든지 병역 면제 등등 그 단골적인 메뉴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증의 대상에 들어가고요. 과거에 검증 대상에 오르지 않았던 예컨대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낙마 요인이 됐던 그 과거에 그 썼던 글과 말에서의 어떤 그 일본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사상 양심의 자유가 사상 양심의 영역까지도 검증 대상이 되는 그만큼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까다로워졌다는 건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애초에 검증하고 판단을 내릴 때 예. 그 기준에 맞추지 않고 예.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과거 정도에 돼서 됐는데 왜 이런 것까지 시비를 거느냐. 예. 이러한 그 인식이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데서 계속 낙마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수인 차장, 그러면 네. 문제는 지금까지 벌어진 인사 참사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건데 여기서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과거 정부에는 어땠습니까? 네, 청와대 인사위원장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맡고 있습니다만 각종 인사 참사에도 아주 지휘는 굳건했고요. 예. 여기에 반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기준 이현재 부총리가 병역, 부동산 의혹으로 낙마했을 때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물어서 인사수석, 민정수석을 교체를 했습니다. 또 이명박 정권 때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마하자 정동기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 인사 문제만큼은 박근혜 정부 국민들한테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반드시 해법 찾아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